다이어트 하면은 네. 이제 막연한 두려움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도 뭐부터 해야 될지 되게 두렵잖아요.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무슨 과목 이렇게 딱 계획 세우면은 두려움이 좀 없어지는 경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플랜을 잘 세우고 들어가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음식 먹는 순서 바꾸는 것도 살 빠지는 데 있어서 도움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뭐 야채 먹고 고기 먹냐, 고기 먹고 야채 먹냐, 네. 뭐 순서는 똑같고 들어오면 똑같을 텐데 큰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아니요. 차이가 꽤 크실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먹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채소와 같은 섬유질, 그리고 단백질 드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드시라는 건데, 섬유질을 처음에 많이 드셔주시면은, 채소를 많이 드셔주시면, 일단은 섬유질 포만감이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포만감 있는 채소와 단백질을 먹어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자는 건데요. 이렇게 그 채소와 단백질은 포만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저절로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섬유질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 우리가 먹어도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채소, 단백질, 이제 탄수화물 얘기해 주셨는데 탄수화물 그 사람이 어쨌든 의지해서 안 먹는다고 가정하고 단백질을 먼저 먹고 채소 먹는 거 요거 순서 바꾸는 건 상관없나요? 당연히 고기가 채소보다 비싸잖아요, 소고기가. 근데 예를 들어 채소 같은 거 먹고 있으면 야 비싼 거부터 먹어야지. 근데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면 이제 사실 고기 먹을 때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기름도 같이 먹게 되니까 전체적인 이제 칼로리적인 면이나 본다면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당 음료. 많은 의사분들이 정말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몸에 얼마나 안 좋고 요즘에 이제 가당 음료를 식품업계에서 이걸 좀 바꾸기 위한 마케팅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제로 음료가 나오고 있죠. 제로 음료는 과연 괜찮은지. 음료수에 보면은 애들 먹는 거에도 과당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과당이 이제 포도당하고 다른 게 대사 경로가 조금 달라서 포도당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혈액 내로 들어가서 혈당을 좀 올리고 에너지 소모로 쓰일 수 있는 반면에 과당은 이제 바로 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에너지로 쓰이는 경우가 별로 적고 바로 이제 간에 지방으로 축적되는 경우가 많아서 과당을 먹는 경우가 이제 지방이 더 잘 쌓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당의 이제 함량을 좀 낮춰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까 하다가 이제 요즘 다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가 너무 많아요. 제로 음료는 과연 괜찮을 것인가? 제로 음료도 단맛이잖아요. 뭐였죠? 아스파탐. 뭐 아스파탐, 수크랄로즈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설탕 대신에 대체 감미료를 넣어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설탕보다 한 200배, 600배의 단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 대체 감미료는 설탕은 들어가면 혈당을 빡 올리는데 대체 감미료는 혈당을 올리지 않거든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 환자분들도 단음료 드실 거면은 차라리 제로 드시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과연 괜찮을 것인가 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단맛을 뇌가 인지를 하게 되면은 쾌감을 느끼고 또 다른 단맛을 또 찾게 돼요. 그러니까 단맛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고 칼로리가 없는 대체 감미료긴 하지만 단맛 자체는 뇌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단맛을 찾게 된다. 단맛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뇌가 단맛이 들어왔다고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뇌는 설탕인 줄 알고 인슐린을 분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로 음료를 너무 많이 드신 거죠. 그러면 계속 인슐린 분비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식욕이 증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뇌가 단맛을 인지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뇌가 단맛을 인지하면은 요 단맛 들어왔구나. 이제 어느 정도 칼로리 섭취가 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칼로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 뇌에서는 이제 인지 부조화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나 단맛 느꼈는데 칼로리 너무 지금 부족해라고 생각을 해서 식욕을 올리고 더 먹게 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촉진이 돼서 결국은 이제 단맛이 나는 제로 음료가 칼로리는 없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맛 자체에 중독이 되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뭐 햄버거 가끔 먹는데 그냥 콜라 먹는 것보다는 제로 콜라 드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막 이걸 물처럼 맨날 쌓아두고 제로 음료를 드시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당연히 뭐 가당보다는 제로 음료가 더 낫겠지만 이게 좋다가 아니라 이거보단 이게 나은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체 감미료가 이제 이렇게 퍼진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논문이든 연구든이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맞아요. 없기 장기 때문에 연구가 없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건강에 그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좋을까? 그렇죠. 맞아요. 생각해 본다면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피치 못할 때 뭐 드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채소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과일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과일이 몸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일에 대한 좀 불편한 지식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근데 과일 하면은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은데 근데 과당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대사 경로로 그래서 간에서 지방으로 저장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당 함유가 많은 과일을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과당의 함량이 높지 않고 또 살이 안 찌는 과일도 있어요. 그래서 좀 살 안 찌는 과일 고르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딱딱한 과일 있죠. 딱딱한 과일 고르기. 그래서 사과, 배, 참외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다는 거는 섬유질의 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당이 있어도 이제 이것이 이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거나 하는 것을 섬유질이 좀 억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무른 과육의 망고, 메론 뭐 이런 애들은 섬유질이 좀 적다 보니까 빠르게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는 수박은 어디에 거죠.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수박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적당히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물이 많아요. 물이 대부분이어서 수박은 이제 부피 대비 칼로리가 되게 적은 과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적당량만 드실 수 있으면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과일이 하나 있네요. 복숭아, 물복숭아도 있고 딱복숭아도 있어요. 딱복숭아는 괜찮으실 수 있는데 이게 복숭아에서 갈려요? 그렇죠. 네, 물복숭아는 그러니까 과육이 섬유질 자체가 촘촘한 거랑 섬유질이 이제 무른 거랑 다르겠죠. 밀도가 낮으니까 무른 애들은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선택하실 때 팁은 이제 단맛이 나는 과일보다는 신맛이 나는 과일 고르기. 단맛이 나는 거가 이제 열대 과일들이죠. 망고, 또 이제 그 무른 복숭아, 포도 이런 거보다는 신맛이 나는 키위, 자몽 요런 애들이 이제 칼로리도 훨씬 낮고 과당의 함유량이 적어서 좀 살 빼는 데는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몽 같은 거는 많이 먹기는 안 되더라고요. 약간 신맛이 강하다 보니까. 네네. 그럼 자몽에 비슷한 귤 같은 거는 어디에 해당되죠? 이게 사실 그 먹을 때의 그 편의성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큰 거는 그냥 하나 깎아 먹지 몇 개씩 안 먹잖아요. 귤은 앉아서 이제 하나에 40칼로리인데 계속 생각 없이 먹습니다. 귤을 드실 거면 개수를 정해놓고 드셔야 돼요. 다이어트 할 때 커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지랑 그리고 이제 워낙 이 논쟁이 심한 커피는 과연 몸에 좋은가 나쁜가? 커피가 이제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신진대사를 높이고 우리 몸에서 이제 그 대사량이 좀 올라가니까 체지방 연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커피의 카페인이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방을 연소시킬 때 물이 되게 꼭 필요하거든요. 커피를 마시면 수분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니까 지방 연소를 시키는데 좀 안 좋은 면이 있겠다라고 해서 커피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커피를 드신다고 한다면 하루에 이제 3잔까지 말고 3잔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커피를 드신다고 한다면 커피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소변이 분명히 빠져나가거든요. 3잔 먹으면 3잔만큼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커피 한 잔 드시면 물을 꼭 한 잔 드시기. 내가 먹은 만큼의 커피 이상의 수분 섭취를 좀 꼭 해주시는 게 커피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나마 뭐가 제일 괜찮은 거예요? 커피요. 아메리카노, 라떼, 아니면 믹스 커피 등등이 있잖아요. 당연히 아메리카노가 제일 낫죠. 그 다음에는 이제 카페 라떼. 라떼. 근데 믹스 커피는 정말 설탕이 들어있잖아요. 설탕 덩어리니까. 설탕 덩어리니까. 자, 그럼 건강하고 싶다면 몇 시 이후에 음식을 좀 안 먹어야 될까요? 밤늦게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자는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2시에 주무시는 분이라면 한 7, 8시까지는 식사를 마치시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저녁 늦게 먹게 되면 활동량이 적으니까 먹은 음식이 다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원래 잘 때는 우리 몸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재생을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음식을 소화하는데 이제 에너지가 써버리니까 몸이 되게 피로하실 수 있고 건강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저녁 늦게 드시면은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잘 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대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잠만 잘 자도 에너지 소비가 되게 많이 돼서 살이 빠지실 수가 있어요. 늦게까지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이제 대사량이 좀 떨어지시게 되니까 너무 늦지 않게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정확하게 뭐죠? 위산이 식도까지 역류를 해서 장기침을 하신다든지 이제 속쓰림이나 이런 거를 느끼시는 건데 먹고 바로 자게 되면은 위에 이제 좀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서 위산이 막 분비되잖아요. 근데 그 위산이 역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잠을 잘 자야 살이 빠진다고 하셨는데 왜 빠지는 거죠? 잠을 잘
잘 자야 살이 빠지는데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 렙틴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수면 중에 자는 시간 동안 분비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수면 시간이 이제 줄어들고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면 렙틴 호르몬 분비 떨어지니까 식욕이 억제가 안 되고 식욕 폭발 많이 드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을 못 자면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을 막 붓게 만들고요. 지방을 막 축적하는 모드로 바꾸게 만듭니다. 똑같이 먹어도 잠을 못 자면은 살이 막 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봤는데요. 제가 어저께 작가님이 주신 질문지에 답을 이제 막 열심히 쓰다가 잠을 좀 늦게 잤어요. 몸무게가 1kg가 적게 먹었거든요. 네. 작가님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절 탓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런 거는 금세 빠집니다. 이게 붓기거든요. 네. 코티졸에 의한. 네.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잠을 잘 자기 전에 만약에 75kg 아침에 일어나면 74점 몇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몸무게 빠지는 거는 이게 땀 흘려서 빠지는 거예요? 대사를 많이 해서. 아. 네.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체중 재시면서 이제 체크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잠을 2-3시간 자고 일어나셔서 몸무게를 재셨어요. 근데 몸무게가 뭐 좀 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자야겠다 하고서는 몇 시간을 더 자고 쟀어요.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1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생각보다 많은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자면 살이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수면은 어느 정도 자야 되고 양질 수면 취하는 방법은 뭘까요? 보통은 한 7시간,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걸 권해드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양질의 수면도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규칙적인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은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시면은 잠이 그냥 꿀잠 잔다고들 하시죠. 그래서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양질의 수면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입면을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잠이 잘 들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잠자는 환경을 되게 잘 만드시면 좋은데 일단은 이런 이제 그런 전자 기기에서 나오는 조명들 다 치우고 암막 커튼 치고 그러고 조용하고 이제 어두운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는 게 우리 침대에서 자잖아요. 침대는 자는 곳이다 라고 우리 뇌에 인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침대에서 밥도 먹고. 침대에 밥을 먹는다고요? 그런 분들 계세요. 원룸에 사시는 세상에 정말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그럼요. 같습니다. 침대에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하시지 마시고, 침대는 자는 곳이다 라는 인지를 좀 심어주시면 좋으시고, 좀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시면 좋아요. 딱 내가 자는 시간 몇 시다, 그리고 기상 시간도 일정하게 가져가 주셔서 이 시간이면 내가 나 자는 시간이다 해서 바로 입면이 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해 주시면 좋으시죠. 그럼 운동 얘기해 주셔서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유산소 근력 운동은 뭐고 어느 정도 운동해야 될까요? 유산소 운동 종류가 많죠. 뭐 걷기, 달리기, 뭐 사이클,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종류보다는 그 운동의 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 저는 10,000보를 걸어요. 하루에 10,000보를 많이 걷는데 걷는 거죠. 살이 안 빠지신다고. 근데 어떻게 걸으세요? 여쭤보면은 저 강아지 산책시키는데 산책할 정도로 그냥 천천히 걷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강도로 오래 1시간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중강도 이상으로, 중강도나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숨이 차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기 조금 버거울 정도로 그런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하셔야 운동의 효율이 있어요. 운동의 효율을 높여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이제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면은 막 빠르게 뛰기, 빠르게 걷기, 강도가 있는 운동인데 사실 그런 고강도 운동은 이제 오래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터벌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초 빠르게 뛰고 30초를 천천히 걷고 다시 뛰고 걷고, 요거를 반복해서 총 운동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짧게 하시는 거죠. 저강도 운동 1시간 하는 것보다 이런 고강도 운동을 짧게 15분, 20분 하는 게 칼로리 소모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해요. 골프 치는 분들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제가 운동하라고 하면 나 하루 종일 많이 걸어. 아, 1라운드부터 맞아요. 18홀까지 걸으면 얼마나 많이 걷는지 아냐고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형 그냥 하루 30분 뛰는 게 나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근데 정확하게 말할 수 있네요. 형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은 효과가 별로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원장님 말씀 적용하면. 맞아요. 그리고 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또 좋은 점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운동을 할 때만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강도 운동을 하시면은 운동을 한 다음에도 칼로리가 어느 정도 더 소모가 되는 운동 후 산소 섭취로 인한 칼로리 소모를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완전 이득이죠. 운동 안 하고 이제 끝났는데도 에너지가 계속 타니까. 이게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부족했던 산소를 이제 보충을 하면서 대사량이 올라가는 건데, 그때 보통 한 뭐 운동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기초 대사량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한 150칼로리 정도는 더 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어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 산책이나 혼자서 이제 걷기나 그런 골프장에서 이제 걷는 것들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럼요.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렇게 조금 고강도와 중강도에 섞어서 하는 운동보다는 효과는 정말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항상 땀이 나냐, 숨이 차냐,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땀이 나냐, 숨이 차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골프 치는 형님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릴 형님 혹시 골프 치면서 땀이 나시나요? 숨이 차시나요? 네, 맞아요. 안 흘리고 있다면, 그리고 숨이 안 찬다면 효과는 크게 없다. 네. 좀 영역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골프는 약간 여가와 문화생활. 그렇죠. 네네. 유산소 운동은 또 이제 운동 강도 얘기 드렸고, 또 이제 근력 운동도 근력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근력 운동이 다이어트에 좀 많이 도움이 되려면 근력 운동의 종류가 중요하실 것 같은데, 막 팔 운동 많이 하시고, 복근 운동 많이 하시고, 작고 얇은 근육이기 대부분 상체 때문에. 위주로 하죠. 왜냐하면 상체가 보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작은 소근육을 쓰는 운동은 아무래도 같은 시간 대비 칼로리 소모가 적겠죠. 하체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엉덩이, 둥근이랑 엉덩이. 이제 대퇴사두근, 허벅지가 굉장히 크고 넓고 두꺼운 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대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시는 게 칼로리 소모 측면에서 더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근육을 쓰는 막 스쿼트 100개씩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네. 한 가지 근육만 쓰는 운동보다는 좀 여러 가지 근육을 쓰는 전신 운동이 더 좋으실 수 전신운동이 있어요. 뭐가 있죠? 버피 테스트 같은 거. 버피는 이제 플랭크 했다가 스쿼트 했다가 점프. 세 가지가 합쳐진 동작이잖아요. 버피만으로 살 빼신 분도 되게 많아요. 되게 좋은 운동이시고, 그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를 섞는 거죠. 스쿼트만 하시지 말고 스쿼트, 점프. 또 런지만 하지 마시고 런지하고 킥하고. 그렇게 좀 섞어서 하시면은 좀 더 이제 칼로리 소모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자, 뱃살 많은 분들은 그러면 복근 운동은요? 복근 운동은 도움 되나요? 이제 뱃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거는 좀 아니실 수 있어요. 되게 얇은 근육이 이제 있는 건데 소근육 운동 해봐야 칼로리 소모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뱃살 빼려면 복근 운동, 팔뚝살 빼려면 팔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다면서요? 않죠. 그쪽 부위의 근육만 더 커지실 수가 있고요. 아. 우리 몸에서 지방이 이제 줄려면은 전신 운동을 해서 칼로리 소모를 많이 태워서 전체적으로 지방이 줄면서 이 부위도 빠지는 것이지 그 부위를 줄이는 국소 부위 운동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뱃살을 뺄 때도 복근 운동 자체는 칼로리 소모도 적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으시고 이제 뱃살에는 오히려 이제 공복 유산소로 체지방 많이 태우신다든지 식단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고요. 근데 복근 운동이 도움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복부 지방이 크게 두 층이잖아요. 겉에 잡아 올리는 피하 지방, 그리고 그 밑에 복근 있고 그 내장 지방이 아래에 있는데 피하 지방형, 내장 지방형 또 한 가지는 이제 복근 늘어짐형이 있어요. 복근 늘어짐형은 이제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 출산하시고 왜 밥만 먹으면 배가 올챙이처럼 훅 나온다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많으세요.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궁이 늘어나면서 자궁 위에 복근도 같이 이만큼 늘어나거든요. 근데 출산을 하면 자궁은 줄어드는데 복근은 탄력 있게 딱 붙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복근은 늘어진 채로 계속 있어요. 복부 구조상 이 복부에는 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두개골이 보호를 해주고 폐는 갈비뼈가 보호를 해주는데 소장대장은 뼈가 없기 때문에 복근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복근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밥만 먹으면 이제 훅 배가 나와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복근 운동은 이렇게 출산 후 여성분들 복근 늘어짐형 분들에게는 복근을 타이트닝 시키면 이게 코르셋처럼 복근이 내장을 쫙 잡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그냥 네. 전신 운동이 더 나을 수 있다. 식단과 전신 운동. 네. 그리고 옛날에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질문인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공복 운동, 식후 운동, 저녁 운동, 아침 운동. 뭐든 하면 좋겠지만 네. 더 효과가 좋은 게 있나요? 내가 이제 체지방을 태우는 게 목적이다. 체지방 태우고 살 빼는 게 목적이시면 식전 운동이 좋으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공복이니까 체내에 이제 탄수화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원래 에너지 낼 때 탄수화물 먼저 끌어다 써야 되는데 몸에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지방을 끌어다가 바로 지방을 연소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서 식전 운동은 이제 체지방 태울 때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근육을 더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식후 운동이 나으시죠. 탄수화물,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 이제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근육도 커지니까요. 그런 분들은 식후 운동이 더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과 아침은요? 아침에는 이제 공복 운동이니까 이제 공복 상태에서는 막 지방간이 있어서 지방 줄여야 된다. 이제 체지방 빼야 된다. 이런 분들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저녁에 운동하면은 막 이제 각성이 되면서 저녁 운동하면 잠이 잘 안 와요. 맞아. 그래서 숙면을 좀 취해야 하시는 분이라면 네. 저녁에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아침에 운동하시는 게 나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운동하면 혈압이 좀 확 오른다든지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운동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운동에서 궁금한 건데 제가 늘 이제 추천하는 운동이 보통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고민하잖아요. 네. 달리 러닝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유산소 대표적인 거에 3대가 러닝, 사이클, 이제 수영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으로서 살 뺄 수 있는 게 헬스 같은 게 네. 있는데 전 늘 추천하는 거는 러닝이거든요. 헬스는 뭔가 이쁜 몸을 만드는 거지 살이 빠지는 데는 러닝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유산소에서는 러닝과 수영과 사이클 중에서 제가 러닝을 제일 추천하는 거는 가장 즉시 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고 네. 효율성이 높으면서도 가장 가성비. 왜냐하면 수영장은 보통 집 근처에 잘 없으니까 그쵸. 걸어갈 수 없으니까 차 타고 가야 되죠. 맞아요. 가서 옷 갈아입어야 되지, 씻어야 되지, 수영해야 되지, 다시 씻어야 되지, 옷 고개 돌아야 되지. 이 시간에 러닝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뛸 수 있고 자전거도 어디 딴 데 갔을 때 자전거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러닝을 제일 추천하는데 일단 러닝과 헬스를 비교했을 때 러닝이 더 효과적인 게 맞는지 살을 빼는데 일단 유산소에서 네. 제가 러닝을 가장 추천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다라는 건데 공감이 가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살을 뺄 때는 체지방을 태울 때는 이제 러닝, 공복 유산소, 러닝이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데 근데 이 공복 유산소를 또 너무 많이 하면은 근육까지 같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근손실이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근력 운동을 좀 적절히 섞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운동 중에서 이제 또 러닝이냐 수영이냐 사이클이냐 하시는데 러닝 오래 뛰시는 거잖아요. 내 몸무게 체중이 다 다리에 부하가 되기 때문에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러닝을 오래 하시면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 그렇죠. 조금 무리가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수영이 없이 맞아요. 네. 몸에 무리 안 가잖아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맞습니다. 이제 수영이 조금 더 나으실 수가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 정보가 크게 틀린 거는 네. 별로 없다라는 네네. 생각이 계속 검증받고 있는 느낌이 네.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이어트 성공하는 분들은 좀 보셨을 때 어떤 좀 공통점이 있나요? 보통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는 참 독한 놈들이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우린 그걸 실제로 좀 공감하긴 하는데.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다이어트의 절대 원칙,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많이 먹고 요거를 지켜내신 분들인 거죠. 그렇죠. 네, 빵떡면 과자 끊기 힘든데 그거를 끊어버리신 분들입니다. 결국 절제와의 싸움인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단백질을 챙겨 먹기가 참 몇 끼니 넣기가 힘든데 그거를 또 몇 끼니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간식으로까지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주신 분들이 근육량 안 떨어지니까 기초대사량 잘 유지하시면서 살을 잘 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 우리가 살이 잘 빼려면 저녁에 소식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른 저녁을. 학원 강사분들이 보면은 학원 스케줄이 저녁에 몰립니다. 수업이. 그래서 저녁 드실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일이 한 10시, 11시에 끝나고 다 그때 저녁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녁을 10시, 11시에 드시면은 절대 살을 뺄 수 없다. 요거를 6시, 7시에 아무리 바빠도 간편식으로라도 좀 드셔주시고 저녁 먹는 시간을 땡겨주실 수 있겠느냐 의지를 가지고 그 습관을 바꿔주신 분들이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네. 전 그분들이 밤 11시, 12시에 먹는 그 마음을 알아요. 알죠.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당연히 배고파서고요. 두 번째는 왜 먹냐면 네. 저도 이제 유튜브 촬영하다 보면 네. 많이 바쁘다 보면 저녁 뭐 11시에 먹을 때 있거든요. 네. 그때 안 먹으면 오늘 하루에 내 낙이 없어. 그럼요. 하루 종일 난 일만 했거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있지만 그러면 건강에는 좋지 않다. 건강에 좋지 않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가 뭐 다이어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살 빼고자 하는 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에는 운동은 어떻게든 그래도 좀 하려고 하면 하겠는데 식욕, 이 멈출 수 없는 식욕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식습관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고 적게 먹는다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제 가까이에 술집, 식당 뭐 온 천지에 깔려 있고 그거 심지어 집에서 손동작 하나로 다 주문까지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식욕을 왜냐면 또 TV 틀고 유튜브 보면 다 먹방에 네. 뭐 난리 났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희망을 드리는 말씀을 두 가지를 드려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빵떡면 과자 분식 끊으라는 게 평생 하라는 게 아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요 3, 4주, 4주 요 기간 동안에만 끊으시라는 거다. 유지기로 넘어가서는 드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이게 평생 안 먹으라는 건 아니구나. 되게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량기 때만 집중해서 이제 끊어주시는 거지, 유지기 때는 또 이제 하루 먹고 하루 적게 먹고 이렇게 해서 유지는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좀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거지 굶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 줄이는 대신 단백질 음식 많이 드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맛있는 단백질 음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플랜을 짤 때 내 입맛에 맞는 단백질 메뉴를 찾는 작업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거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단백질 메뉴를 몇 개를 좀 정해 놓으시고 그거를 돌려가며 먹는데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해 먹을 수 있게 그 식재료들을 구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무작정 굶는 게 아니고 평생 하는 게 아니니까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 원장님과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건강에 대해서 이제 긴 시간 인터뷰를 나눴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원장님은 이제 저랑 나이가 동갑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고 아이도 2명이나 있으신데 지금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신 분이란 말이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이유랑 그 관리의 뭔가 비결 같은 게 뭐 특별히 있을까요? 비만, 체형 쪽 이제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맨날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하는데 의사는 먹어가지고 살찌면 그게 이제 본보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산하고 저 20kg 쪘었었거든요. 쌍둥이여서 더 그랬대. 보통은 한 10에서 12kg 찌시는데 제가 좀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그 20kg 다 뺀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얼마 만에요? 3개월. 3개월만 20kg, 아까 전에 일주일에 1kg 빼라고. 근데 임신을 하고는 부종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기 낳고 나면은 반은 빠져요. 그래도 어쨌든 3개월만 20kg는. 네, 직업적으로 계속 이제 그 체형, 비만 쪽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살을 잘 이제 빼는 걸 유지할 수 있었던 동기는 저희 환자분들한테 자극을 또 받아요. 되게 열심히 하세요. 이제 마음 먹고 의지가 크신 분들은 뭐 저녁에 뭐 좀 먹었다고 바로 러닝머신에서 올라가서 뛰시고 하시는 거 보면 저도 동기부여를 받고, 저 환자분들한테 많이 배우는데 식단 체크를 매주 해드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다 알려주세요. 네. 요즘 뭐가 유행해요? 저희 때는 예전에는 다 닭가슴살이었잖아요. 네, 요즘에는요? 네, 요즘에는 닭가슴살 너무 퍽퍽하니까 그 수비드 닭가슴살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것도 나오고요. 닭 다리살이 좋아요. 맛있더라고요. 닭다리살이 식감이 되게 부드러운데 껍질 없는 것만 잘 고르셔서, 닭껍질 없는 것만 고르셔서 닭다리살도 좋고, 그리고 요즘은 막 마켓, 컬리, 쿠팡 이런 데서 배달이 이제 샤브샤브 그런 것도 야채에다가 고기까지 해가지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될 수 있게, 그렇게 요즘은 다이어트 식품이 참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유지를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20살 때 입었던 그 청바지가 하나 있어요. 설마 그걸 지금 입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직까지 갖고 있는데요. 이제 좀 찐 것 같다 그러면은 입어봅니다. 살이 찌면 안 잠겨요. 그럼 이제 빼야 될 때다. 빼고. 20살 때 입었던 걸 어쨌든 지금 입으실 수 있는. 네, 좀 꽉 끼긴 하는데 잠겨는 지더라고요. 자, 김작가 TV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뭐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이제 다이어트 하면은 이제 막연한 두려움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도 막 공부 안 하고 있으면은 뭐부터 해야 되지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계획을 세우면,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무슨 과목 이렇게 딱 계획 세우면은 두려움이 좀 없어지는 경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플랜을 잘 세우고 들어가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몇 킬로, 일주일에 몇 킬로씩 빼서 체중 감량기는 몇 주 가질 거고, 그리고 내가 단백질 음식은 어떤 메뉴로 돌려가며 먹을 거야. 이렇게 좀 플랜을 세워보시면 다이어트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거에서 되게 와닿는 게, 보통 자기 개발에서도 큰 목표를 잘게 쪼개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본인이 12kg 빼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지만, 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kg면 한 달에 4kg, 3개월 동안 12kg, 일주일에 1kg, 일주일에 1kg만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원장님도 유튜브 채널 하시지 않나요? 네, 뭐 맞습니다.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네, 저는 닥터스키니 최보윤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이어트 되게 무분별한 정보들 많은데 좀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올바른 정보, 그리고 또 알기 쉽게 다이어트 이야기하고 있어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건강 정보가 더 궁금하신
궁금하신 분들은 닥터스키니 채널 찾아가신다면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타고 넘어가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매일매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최범희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